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귀신 목격담 탑2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산속 도랑에서 나온 형체. 아직도 그날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겨울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저희 선산 아래 조그만 캠핑장에 머물고 있었죠. 컨테이너 하나랑 텐트 하나만 딱 있는 그런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촌 동생들, 이모, 부모님까지 함께 있었고 자주 오던 곳이라 익숙하고 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간이 대충 12시 반쯤 되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핸드폰만 보며 심심해하던 저희는 근처에 있는 선산 산소 쪽으로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요. 솔직히 누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산에 간다는데. 캠핑장에서 산소까지는 빠르면 3분, 천천히 걸으면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선두에 서서 먼저 올라갔고 익숙한 길이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성묘 때도 항상 가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들은 도착하자마자 겁을 먹고 그대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조금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죠. 아마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내려가려고 일어났는데 내려가는 길 옆에 있는 도랑에서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성인 남자 허리 정도 높이에 물이 흐르는 꽤 깊은 도랑이었는데도 말이죠. 그곳에 사람 같은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텐트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왔으며 그 근처에는 집도 사람도 전혀 없는 산속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서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바로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뒤를 돌아봤다가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형체가 도랑에서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걸 본 순간 공포에 질린 저는 빠르게 뛰었고 원래 같으면 금방 도착했어야 할 캠핑장이 아무리 달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리고 또 달렸는데 그 형체는 뒤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진짜 못 뛰겠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앞에 캠핑장이 보였고 정말 쓰러지듯 도착했습니다. 그대로 텐트로 뛰어들어가 부모님께 횡설수설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죠. 가족들이 근처를 둘러봤지만 놀랍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텐트 문이 열릴까봐 무서워서 눈을 한 번도 감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혹시 근처에 다른 집이나 사람이 사냐고 부모님께 물어봤지만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도 차로 20분이나 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럼 그날 도랑에서 기어나온 그 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밤에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돋습니다. 두 번째, 교복 언니. 얘기 전 간략하게 얘기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사연은 제가 겪은 것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당 양할머니와 엮이고부터입니다. 제가 10살 때 알게 됐던 분이고 저희 집에 신줄이 있다고 하셨죠. 원래는 친할머니가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제가 신줄을 잡게 될 차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빌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신주단지를 모시기 시작한 뒤부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때는 200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생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본가 근처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뒷동산과 폐건물이 있습니다. 뒷동산 쪽에 사건 사고가 좀 있었거니와 뒷동산을 마주보고 있는 폐건물도 처음 짓기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 얘기할 건 바로 그 폐건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폐건물이랑 마주보는 쪽에 4층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4층에 피아노 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곳에 자주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남의 집에 너무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는 뜻 정도로만 알아들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 어머니는 이혼으로 부재셨고 친구 아버지는 7시 반쯤 오시니까 그 전까지만 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부모님 말씀보다 중요할 때였어서 잔소리로 치부하고 흘려들었죠. 그리고 그날도 친구 집에서 놀다가 슬슬 집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친구가 선물 줄 게 있다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창문 너머 폐건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땐 핸드폰이 흔하지 않을 때였어서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갔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애초에 그 건물 안은 햇빛이 들어와도 유독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쯤엔 해를 등지고 있어서 내부는 더더욱 안 보였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착시겠거니 했는데 뭔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잘 안 보여서 그냥 흘려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단발머리에 교복 입은 언니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죠.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오, 교복이다. 나도 얼른 입고 싶네. 저는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눈을 돌리려는데 언니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몰래보다 들킨 것 같아 순간 당황해서 고개만 까딱이며 인사했죠. 그렇게 친구가 준 과자를 받아들고 무사히 집에 갔는데 며칠 뒤 학원 친구랑 언니랑 셋이서 모였습니다. 뭐하고 놀까 하다가 학원 언니가 갑자기 그 해당 폐건물에 가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나 아파트 동모임에 따라갔을 때 있던 어른들이 뒷동산과 폐건물은 절대 가지 말라고 매번 말씀하셔서 꺼려졌었는데 둘이서 가자고 부추기니 떠밀리듯 따라 나섰죠. 햇빛이 강한 여름 오후였지만 폐건물 입구는 축축하고 어둡고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으며 왼편에는 어둠 속에 다른 계단이 하나 더 있었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오른쪽 계단 쪽으로 다가가자 자재들이랑 테이프가 엉켜 있어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는데 그때 반대편 계단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두운 곳에서 긴장하며 있다가 생각지 못한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는 셋 다 얼빠진 얼굴로 서로 쳐다보다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죠. 나오고 나서 학원 언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보고 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했고 친구가 걸렸죠. 친구가 제발 같이 가자고 조르길래 팔짱 끼고 둘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났던 왼쪽 계단 근처로 다가갔을 때 거기엔 어떤 거에 쌓인 물먹은 알록달록한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보려고 다가가려 하는데 또다시 한번 위층에서 이번엔 더 경쾌한 마치 발걸음과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죠. 도망쳐 나와서 진정시키고 언니한테 얘기해주고 난 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진도 빠지고 무더운 여름이었어서 쉬려고 맞은편 빌라에 사는 친구네 집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젠 해가 지기 시작해서 집에 가려고 나가려는데 학원 언니가 워커끈을 묶느라 늦어졌고 저는 먼저 복도에 나가서 언니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바로 그 교복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교복을 입고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면서 저는 또 눈이 마주쳤고 저번과 같이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폐건물에 왜 그 시간대에 위층에서 그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소름이 바짝 돋아서 얼굴에 닭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왠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의 그저 직감이긴 했지만 이건 절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빛이 등 뒤에서 들어오는 역광인데도 눈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웃는 모양인데 동공은 말도 안 되게 작았으며 입은 벌어졌는데 입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얼굴로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고개만 까딱까딱 몸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움직이려고 해도 눈꺼풀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 까딱이는 게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버티기 힘들어서 눈물이 나려던 그때 학원 언니가 나와 가자 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학원 언니를 쳐다봤죠. 아까까진 안 움직였던 몸인데 갑자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니까 안심이 돼서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서려는 찰나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려면 그 폐건물을 지나쳐야 하는데 혹시나 그 사람이 계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가려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쪽을 보기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곁눈질로 살짝 봤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다는 걸 알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완전히 놓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 폐건물을 지나서 집에 혼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섭게 느껴졌죠. 집이랑 10분 거리도 아니라서 친구한테 같이 가달라고 해도 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친구 집 전화기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무작정 데리러 와달라고 했죠.
그날 무사히 집엔 왔지만 그 후로 그 친구 집엔 다시는 못 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처음엔 저보다 높은 층에 있었던 그 언니가 두 번째엔 제 눈높이인 4층에 있었거든요. 만약 다음번엔 그게 더 아래로 내려온다면, 1층이 되고 건물 밖으로 나와 나랑 마주치게 된다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 친구의 집 쪽으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친구 집에 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안 놀다 보니 친구와는 사이가 소원해졌고 저는 아직도 그쪽으로는 못 다닙니다.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